탄핵 정국 속의 정치권은 종국 안정화 대책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여야 대표 만남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는데요. 이슈앤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야 대표회담 말씀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권성동 지금 대행이죠. 대표 대행이면서 원내대표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우원식 의장 주재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났고 오늘은 이제 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난 주말에 그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국정안정협의체 같은 거는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 하자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 일단은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고위당정을 하겠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전국에 대한 어떤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어제 원내대표회의에서는 별로 좋은 성과가 없었죠. 고성도가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회의는 원내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회담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예. 전 원내대표는 두 개의 자격을 가지고 파트너를 각각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만났고요. 오늘은 이제 당 대표 자격으로서 만나는데 오늘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안정과 관련된 국가 또는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언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하는 것대로 하고요. 예. 그리고 국정안정협의체는 또 그것보다 더 큰 틀의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협의체도 좀 논의될 듯 할 것 같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상견례 자리라고 합니다. 인사차 이제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약간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겠죠. 진전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12월 14일 날 탄핵안 이제 가결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헌재로 지금 넘어간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대통령 탄핵 문제 아닙니까? 모든 걸 떠나서. 네. 근데 이 국가원수가 지금 헌재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이제 직무정지 상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즉각. 그러면 이제 국가원수가 사실상 지금 공석이란 말이에요.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죠 이미.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권성동 지금 대행인가요? 원내대표. 이 양반이 요즘 계속하는 그 워딩을 보면 우선 첫째. 지금 국민적 관심사는 모든 걸 떠나서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하자거든요. 빨리. 이렇게 국가원수가 공백 상태로 지금 180일 내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끔 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180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은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12월 12일 날인가요?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우겠다. 목요일. 그것도 그렇고, 여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 발언도 보면, 최대한 끌겠다 이건데, 나는 이 헌법재판관 지금 9명이 정수인데 지금 6명 아닙니까? 이제 3명은 이제 국회 추천 몫인데, 야당 둘, 여당 하나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채워서 하자는 게 야당 주장인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지금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황교안 박근혜 탄핵 때 말이에요. 대행이 임명한 전례도 있다고 그래요. 헌재 재판관을.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근데 속셈은
끌자거든요, 시간을. 예. 이거는 난 전형적으로 이 권성동 대표도 이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거다. 예. 이 법 전문에 얽매여서 물론 법은 지켜야 하지만 이거를 아주 또 그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할 수 있다거든. 예.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가 또 상당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예.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법꾸라지 행태는 제발 좀 이런 그 심각한 국면, 예. 국민적 관심사가 모인 사안에서 이런 행태는 정말 더 이상 보이면 곤란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예. 이런 점에 대해서 근데 난 제대로 좀 타결이 안 될 것 같아 얘기가. 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제발 좀 그런 자세를 지양해 주기 예. 바랍니다. 오늘 뭐 여야 대표 회담 전망이 뭐 좀 불투명하게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또 현안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죠. 일단은 지금 문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국회 몫의 어떤 3명 지금 3명 비어있는 공석된 부분이 국회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목 3명이나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 추천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서로 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맺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도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 사전적 의미로든 또 정치적 의미로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제도적 절제, 권한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절제하는가 이 문제일 뿐이지 예. 권한의 한계는 없습니다. 이건 어느 헌법학자도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오늘 사면권 행사한다?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권한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절제에 관한 문제이지 예. 권한 대행의 임무다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 대통령 권한 대행에는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예. 다만 절제를 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6명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9명을 다 임명해 놓고 그들 9명이 전부 모아서 심의한 결과 그 결론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은 거기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또 야당에서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예. 그러니까 법률안 부결권에 대해서 거부권?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해놓고 또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요. 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자제할 뿐이죠. 예. 그런데 행정부의 지속, 행정본부의 지속과 국가 운영의 지속을 위해서는 거부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제 정치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가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연 전술 쓰는 것도 안타깝고요. 이런 예. 건 국민들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특위에 불참하겠다. 이제 뭐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을 세 분의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제로 이제 불참할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위원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원래 내정이 됐었는데 현재 그 청문위원 중에 연장자의 박지원 의원이 임명이 됐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제 야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지금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죠? 저한테 이렇게 비치기에는 생떼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요. 지금 도대체 국민 정말 절대 다수의 그 여론 의견이 어떤 건지 아직도 이렇게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아마 지금 이제 윤석열 씨라고들 많이 하대요. 또 어떤 언론은 그냥 아예 그 시자도 빼고 그냥 윤석열이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지난번 12일 날 담화에서 나는 정말 정당한 헌법과 법이 정한 것에 따라서 했던 것이 12월 3일 조치였다. 계엄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가서 이 사람이 또 원래 뭐 검사 출신이고, 예. 율사 아닙니까? 맨 율사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대표도 그렇고, 다 율사네. 이거 예. 맨 왜 율사판이야, 이거. 나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됐든. 네. 윤석열 씨가 법리로 맞서겠다. 네. 이렇게 대국민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좀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를 이렇게 늦추려고 이건 뭐 본래 의도는 헌재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네 없네 하는 게 그 늦추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달리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지연전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윤석열 씨하고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씨 입장하고도. 이 사람 법리로 당당히 맞서겠다. 예. 지금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예. 윤석열 씨가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직접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말 정당하면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한다면 예. 탄핵 반대했잖아요. 상당수가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가서 윤 씨가 제대로 법리 논쟁을 벌이게끔 예. 그렇게 장을 열어줘야지. 이걸 무턱대고 뭐 청문회 안 하겠다, 뭐 재판관 임명을 권한이 대통령 권한에도 없다. 이거는요. 예. 정말 이 큰 가지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풀어갈지 국민의힘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지금 활발하게 또 검찰 공조본 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고 향후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 변론은 뭐 생중계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녹화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선고는 아마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생중계할지 말지 그때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됐고 탄핵 심판정에서는 저 대통령이 될지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헌재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검찰이나 공조본에서 출석 지금 2차례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체포영장 같은 강도 높은 수사도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탄핵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검찰과 국조본, 특히 공수처가 중심이 된 국조본에서 각각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예. 이쪽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국방부 조사단에서 나오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물론 국조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어찌됐든 그건 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안 나오게 하는 명분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꼭 청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현재 대통령 직무만 배제되어 있을 뿐 직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인 거죠.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받는 게 참 맞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사법의 절차에서 제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혐의 자체가 내란죄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통해서 비공개도 좋습니다. 공개 무슨 검찰 포털라인에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 네. 국가 이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야 참 이것 보면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지금 약간 이제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법정에 나오지 않게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연 전술의 모든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범죄 그 심판이 예. 재판이 3개월 뒤 2월 또는 5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것을 넘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이재명 대표 한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이런 다른 사법 일정까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든 무죄든 하루빨리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는 빨리 결정이 나야만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면 무죄대로, 유죄면 유죄대로 빨리 결정이 내려주기를 이재명 대표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연존수를 씁니까? 지연존수를 쓴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나올 자신 있다면은 빨리 심판에 나오. 그래서 내가 빨리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막 검찰에서 보내는 법원서 보내는 서류를 지금 네.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게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현재 사법 절차 시스템에 따라서 떳떳하게 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여야 모두의 그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는 문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안영환 의원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네. 제가 아까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권성동 그 대행의 행태에 대해서 좀 여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율사들이 뭐 정말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법꾸라지들이 난 꼼수 전쟁이다. 난 이렇게 봐요. 지금 네. 이런 행태들 여야 다 가릴 것 없이. 근데 이제 지금 우선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은 재판이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것도 그 대법원장이 633 원칙 제시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선거법 경우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거 네. 지켜달라. 그게 무슨 강제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상당한 어떤 그 규준은 되는 거잖아요. 법관들한테. 그런 거 지켜져야지요. 그렇게 지켜져야 되고 이 방금 얘기대로 이 법 앞에 누구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일반 서민들은 진짜 무슨 검찰이 부르거나 경찰이 부르면 정말 초긴장 상태라고요. 그리고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도망가기 전에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기피하고 뭐 무슨 출석 요구서인지 이거 뭐 아예 뭐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리 지위가 대통령이라도 이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더더군다나 법률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제발 좀 그만두고 정말 자기가 떳떳하면 그거는 난 여야 가릴 것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국민들 상당수 국민의 눈에 비치기에 저 사람들 저거 무슨 법기술 가지고 말이야 뭔가 회피하려고 하네 이런 인상을 왜 주냐고. 예. 이거는 진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고 지도자는 정말 더더욱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오후에 의총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합니다. 오늘 뭐 결론이 날지 어떨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뭐 내부 중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권성동 현재 이제 대행이 그대로 그냥 뭐 하자 이런 또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여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미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외부에서 많이 데려왔었죠. 예. 외부에서 모셔왔는데 그게 이제 지적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안에 인물이 없느냐. 또 그런데 또 내부에서 또 추대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또 정파를 무슨 판이 하면서 또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본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현재 예. 그 권한대행이 겸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부에서 상당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결론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당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모셔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낫겠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 의원님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최대 위기죠. 네. 그죠?
그 선거가 이제 지금 전국 단위 선거는 내후년 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인데 이제 대선은 이제 내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네. 매우 높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탄핵하고 이 보수가 완전히 몰락했다, 와해됐다,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뭐 일패도지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이번 뭐 더하다, 심지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는 국민의힘 그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모르는 채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예. 지금 뭐 일각에서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 뭐 남의 당 얘기 제가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권성동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이 탄핵 반대를 주문했고 그 지휘한 총책임자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탄핵 반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이건 그러면 이 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이거. 아직도 그러면 그냥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겠다, 네. 몰락하겠다, 뭐 이런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모르겠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고, 그나마 국민의힘이 꼭 좋아서라기보다 그래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 그래도 살아야지. 네. 근데 한쪽 날개로만 세상이 이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일말의 애정을 가진 사람이, 네. 객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거 맡아서 비대위 하는 게 역시 맞지 않겠나. 외부의 네. 어떤 그렇게 외부에서 수혈이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보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